성공의 13단계. 세 번째 강의, 성공의 13단계는 성공술의 귀신, 상업 번영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의 강의입니다. 1883년 미국 버지니아주 태생의 나폴레옹 힐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문까지 역임한 성공 철학의 권위자입니다. 그에 져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대베스트셀러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평범 속에서 성공과 부를 이룩하는 최선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13가지의 단계를, 즉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 힐의 말에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한 결과 나름대로의 성공적이고 뜻있는 인생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폴레옹 힐의 성공 철학, 성공의 13단계를 들으시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부호가 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저는 20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은 처음부터 성공이나 부를 진심으로 갈망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그들은 한결같이 그 갈망을 현실화시키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징 속에서 뽑아낸 13단계의 성공 철학은 분명히 당신에게도 성공의 정상을 정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과 부를 원하지요.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당신의 인생을 보다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로 변화시킬 가장 큰 전환의 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성공의 13단계를 하나하나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성공의 제1단계는 소망의 단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변화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도 성공을 원한다면 훨훨 불타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가? 그것을 먼저 정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죠. 시카고시의 상가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상가를 바라보며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이곳을 버리고 전망이 좋은 다른 곳으로 아예 상가를 옮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만이 남아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여기에 세계 제1의 가게를 건설하고야 말겠다. 그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상가에 혼자 남아 오직 세계 제1의 가게라는 소망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 산하의 이름은 마셜 필드. 100년 전에 폐허가 되었던 시카고의 그 상가는 지금 마셜 필드의 불타는 소망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세계 제1의 대백화점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삽니다. 꿈이 소망을 낳으며 그 소망은 반드시 성공을 가져옵니다. 불타는 소망을 가졌던 성공자들은 한결같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미래를 끝까지 굳게 믿었기 때문에 마철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웠으며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를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성공의 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비웃음을 살 허황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상관할 바 없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기어코 성공하고 말겠다는 불타는 소망이 있는 한 그것은 기어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으며 당신은 결코 무능자가 아닙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후퇴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당신이 이루어야 말겠다는 결심을 했으면 남이 뭐라건 조금도 개의치 마십시오. 성공은 당신 속에서 당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의 말이나 남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훨훨 불타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위대한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성공의 제2단계는 신념의 단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것이 당신의 소망을 힘으로 바꿔놓습니다.
신념은 당신의 한계를 타파해 줄 것이며 당신을 도전하는 인간, 자신감이 넘치는 인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부호 80여 명이 뉴욕의 유니버시티 홀에서 모여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할 화제도 없고 그저 먹고 즐기는 모임으로 만찬이 끝나려고 하는 순간 38세의 청년 한 사람이 연설대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연설대에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총액 50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사업계획을 흡사 격정의 파도가 치듯 열변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유창하지는 않았으나 신념에 차 있었고 자기의 계획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의 대부호 80여 명은 점점 그 청년의 매력에 이끌려 넋을 잃고 있었죠. 그 청년은 그때까지 강철계를 주름잡던 앤드류 카네기의 아성을 뛰어넘을 만큼 강렬한 신념으로 미국의 강철 산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 그 청년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부호들의 지원을 받으며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 회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소망과 신념, 자신감과 상상력이 마침내 미국 최대의 강철 회사를 창설케 하는데 그 회사는 US 스틸 회사, 38세의 그 청년은 스와브였던 것입니다. 신념은 당신을 당신 이상의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신념은 당신을 훌륭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신념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당신을 일어서게 하는 묘약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타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하고야 말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믿고 나가십시오. 신념은 한 토로의 씨앗입니다. 기름진 대지에 뿌려진 한 토로의 씨앗은 이윽고 싹이 터서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토로의 신념의 씨앗은 몇만 개의 성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가난해지든지 부자가 되든지 어느 쪽이 되거나 그것을 위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부자가 될 신념, 성공자가 될 신념으로 당신 자신을 단련시키십시오. 성공은 신념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공의 제3단계는 자기암시의 단계입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신념과 마찬가지로 열등감과 공포심에도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암시는 당신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모든 일은 틀림없이 틀려질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성공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 속에서도 그것은 무리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향상하고 싶다, 나는 승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토는 도처의 명령에 따라 동쪽이나 서쪽으로 나가듯이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생각에 명령하는 그대로 행복하게도 되고 불행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암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당신의 소망을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을 성취했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큰 소리로 낭독해 보십시오. 나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10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쥔다. 그 돈은 앞으로
5년 동안 차츰 모아질 것이다. 나는 이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그 돈이 반드시 손에 들어온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확고한 신념에 차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꼭 실현될 것이다. 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 지금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면 좋은지 그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각 행동을 취하겠다. 당신은 이런 자기 암시의 말을 아침 저녁 시간 나는 대로 되풀이해서 낭독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감정을 곁들여서 외치십시오. 그러려면 당신 속의 잠재의식은 불현듯 깨어나 활동을 개시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열을 갖고 이 법칙을 실행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당신을 구속하고 있던 고정관념의 벽은 모조리 무너지고 껍질은 깨어져서 당신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를 좋은 방향으로 주입시키십시오. 성공의 제4단계는 전문 지식의 단계입니다. 아는 것은 힘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과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효과적으로 종합하여 활용했을 때만이 비로소 그것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성공을 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자기의 정신세계에 있는 모든 능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함으로써 스스로의 목표를 착실히 달성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혀 교육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에디슨은 평생에 불과 석 달밖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모든 공학 박사를 물리치고 발명왕의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6년도 채 안 되는 학력으로도 자동차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구축했으며 이러한 본보기는 수많은 성공자들의 발자국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선택한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당신이 어느 방면에 성공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 당신이 일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러자면 피하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받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이단이니까요. 그러나 언젠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공부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배움의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하지도 마십시오. 배우는 데는 너무 늦은 일도 없고 환경이 배움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스틴 와이어란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법률가가 되겠다는 소망을 품고 40세가 지낸 중년의 몸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금 미국 유수의 대기업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갖가지 지식이 그 길을 포장해 준다고 말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성공한다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성공의 제5단계는 상상력의 단계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성공의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에서 가장 가까운 것, 즉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상상력이야말로 마음의 번쩍임을 돈으로 바꿔주는 공장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상상력이 하늘을 나는 새보다 더 빠르게 공중을 날라 여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상상력이 몇백만 마리나 떨어진 태양을 분석하고 중량을 계산하여 그 원소마저 측정해내었습니다. 성공하려면 당신의 상상력을 먼저 소생시키십시오. 당신의 상상력은
별로 사용된 적이 없어서 그 힘이 약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용함으로써 소생시키고 단련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행복을 만드는 출발점은 당신의 두뇌, 당신의 상상력의 힘에 의해서 전개되기 때문이죠. 약국 점원인 아더 캔들러가 낡은 주전자 속을 큰 막대기로 휘젓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녀석도 저 장난을 하고 있군 하고 흉을 보았습니다. 아더 캔들러는 거의 매일같이 종이에 쓰여진 화학기호를 보면서 이렇게 주전자 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설탕물을 좀 더 시원하게 마실 수는 없을까 하는 약국 점원의 상상력이 오늘날 수많은 사탕수수 재배자와 설탕 판매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상상력은 오늘날 몇천만 개나 되는 유리병을 소비하게 합니다. 이 낡은 주전자 때문에 남부지방의 작은 읍은 갑자기 세계 최대의 상업도시가 되었으며 약국 점원에 불과하던 한 사나이를 일약 거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앞으로 코카콜라를 마시게 된다면 아더 캔들러의 상상력을 함께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아이디어 하나가 당신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암시 속에서 성공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면 좋을지 그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는 평범한 아이디어 하나가 수십억 달러의 주인공으로 당신을 변망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디어, 당신의 상상력을 소생시켜 성공으로 향할 수 있게 이제 아이디어의 날개를 펴십시오. 성공의 제6단계는 개혁의 조직화의 단계입니다. 성공에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한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실패에는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들을 위한 계획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만일 행동하기 위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저할 것 없이 즉각 다음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계획도 실패한다면 또다시 즉각 다음 계획을 세우십시오. 완전히 성공을 거둘 때까지는 몇 번이고 계속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잇따라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여 밀고 나가는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단념해버리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에게 패배를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임스 힐은 미대륙 횡단철도를 건설해보겠다는 꿈을 갖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대륙 횡단철도를 세우겠다고? 그 친구 미쳤군.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그의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사실 횡단철도를 건설하려면 험준한 산맥과 강과 사막을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최초의 계획이 좌절되자 그는 얼른 제2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이 가로막고 강이 가로막고 사람들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그의 계획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제3, 제4의 계획을 세우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 마침내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성공의 지도를 그리십시오.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겠다고 미리 결정하십시오. 그곳까지 갔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당신의 행동지표 속에 낱낱이 기록해 놓으십시오. 당신의 소망과 신념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먼저 계획을 조직화하십시오. 성공의 제7단계는 결단력의 단계입니다. 결단력의 결여가 실패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계획을 세워놓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밀고 나가십시오. 결단을 내리는 순간 당신은 매우 강대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성공의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난 예는 없습니다. 우유부단은 당신을 파멸시키는 가장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수많은 성공자들의 행동 철학을 분석한 결과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성공자들 모두가 재빠른 결단력의 소유자들인데 한 번 내린 결단을 변경해야 할 때는 매우 천천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 데는 느리게 하고 그것을 변경할 때는 매우 빠르면서도 빈번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워 그것을 밀고 나가는 데는 결단을 주저하기에 마련이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당신이 주저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단의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당신은 그만큼 앞서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인생의 패배자로서 생애를 맞춰보일지도 모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성공 철학을 전하기 위해 20년 이상 나와 함께 연구를 할 수 있겠소? 신출나기 신문기자에 불과한 나에게 앤드류 카네기 씨는 함께 동반자로서 일할 뜻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잠시 생각하건대 결단을 내렸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나의 대답에 앤드류 카네기 씨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내가 물은 지 40초 만에 나왔소. 만일 20초만 더 늦었어도 나는 당신을 나의 동반자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요. 그의 손에는 초침소리도 요란한 큼지막한 시계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유부단을 배척하고 하겠다는 결단을 지금 바로 내리십시오.